부영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에 못 미치는 3.8%만 올리기로 했는데도 전주시가 이 역시 높다며 더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가 고교 입학금 폐지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첫 발을 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아 먹구름이 짙게 들이운 군산산업단지가 관리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으면서 빠르게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 충북에서 막을 올렸는데 전국체전보다 장애인체전이 먼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부영이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해마다 법적 상한선인 5%씩 올려서 전주시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3.8%만 올리기로 했는데 전주시가 이 역시 높다면서 더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전주 하가 부영 임대아파트. 부영은 임대료를 1년마다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최대치인 5%씩 올려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3.8%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4.5%의 인상 요인에도 지역 상생 등의 차원에서 3.8%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 역시 높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인상 요인은 1.29%로 인상률은 2% 초반대가 적정하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조정을 권고한 뒤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연 2.46%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예전에 느닷없이 3.8% 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또한 부영이 임차인 대표 등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선심 쓰듯 인상률을 확정해 발표했다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6월 형사 고발과 공정거래위 조사 요청에 이어서 전국 22개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부영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도의회가 고교 입학금 폐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첫 발을 떼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교 입학금 징수를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고교 입학금은 시군별로 다른데 학생 1인당 최하 11,500원에서 최고 16,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사고 등 5개 특목고를 제외한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모두 합하면 2억 5천만 원 규모입니다. 규모가 작아 입학금을 폐지해도 이에 따른 예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도의회는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대학도 지금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고등학교도 바로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또 실질적으로는 또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감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고교 입학금 폐지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는 첫 발을 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급식비의 50%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까지 폐지될 경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광주는 고교 입학금을 이미 폐지했으며 강원과 전남, 대전은 폐지 방침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고교 입학금 폐지는 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큰 악재가 들이운 군산산업단지가 도시관리에서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 온갖 잡초가 무성하고 공원은 쑥대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도 옆 인도인데 사람이 수월히 다닐 만한 길은 아닙니다. 정체 모를 잡초를 뽑고 흙을 걷어내니 비로소 보도블록이 드러납니다. 사람 사는 집들 사이로 난 길 역시 엉망인데 제멋대로 돌출된 보도블록이 발끝에 걸릴까 위태롭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뻗어나가며 보도블록들을 마구 파헤쳐놨습니다. 제 뒤쪽으로 줄을 잇고 있는 나무들 주위 모두 이처럼 보도블록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인지 도로인지 저런 게 저렇게 생긴 지 한 5, 6년 된다고 봐야죠. 민원도 넣고 별짓을 다 했는데 끔찍도 안 해요. 공원이라기보다 차라리 야산에 가깝습니다. 우거진 숲을 억지로 뚫어야만 공원을 오를 수 있고 둘러앉아 고기도 굽곤 했다는 정자를 주민들은 이제 유령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원 보세요. 공원 보면 완전히 지금 풀로 덮여 있잖아요. 소나 기르면 된다니까. 염소. 완전히 유령도시예요. 여기는 완전히 유령도시고 나올만 유령이 나올만 하지. 눈에 띄게 슬럼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가 조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지요. 어떤 거기를 대대적인 정비를 놔야겠다 이것은 없지요.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요. 조선소가 문을 닫으며 먹구름이 짙게 들이운 군산 산업단지가 도시관리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으며 빠르게 유령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늘 충북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체전보다 먼저 열리는 장애인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북 선수단은 지난해와 같은 종합 1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함께 굳세게 끝까지 제37회 전국 장애인체전이 충북에서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체전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보다 먼저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건의로 충북이 일정을 바꾼 겁니다. 장애인체전이 10월 하순에 열리면 상대적으로 추위 약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크고 경기력에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고 한 장애인 체육인들을 배려를 먼저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사회적인 관심이 먼저 쏠리기 때문에 좀 사이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종합 12위를 노리는 전북 선수단은 24개 종목에 40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육상의 전민재는 14년 연속 대회 3관왕, 지난해 신인선수상을 받은 임준범은 5관왕에 도전합니다. 배드민턴 손옥자, 롬볼 서동철, 그리고 탁구와 펜싱 등에서 새롭게 발굴된 선수들 역시 주목됩니다. 전라북 장애인 탁구협회가 매년마다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체전만큼은 12위권 안에 드는데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번 체전은 오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광수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피해자가 경찰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고 이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자해하려던 여성을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고창 출신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호남 인사가 헌재 소장이 될 수 있었지만 국민의당이 명분도 없이 반대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이중대 역할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고 호남 출신으로 이미 윤영철 이강국 소장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가짜 뉴스로 국민의당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북도민과 국민의당에 사과했습니다.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온 지역 작가들이 작품전을 엽니다. 한국 화가 김태희와 사진작가 인형호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고종 황제가 입던 황룡포를 재현한 작품입니다. 가슴에 붉은 여의주는 해를, 등에 흰 여의주는 달을 상징합니다. 임금의 흉배는 하늘을 뜻하는 원형이지만 신하들은 땅을 의미하는 사각형입니다. 풍계에 따라 학과 호랑이 문양을 수놓았습니다. 잘게 자른 대나무에 황치를 하고
명주실로 엮어낸 발은 조형미가 뛰어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에서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온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왕가에서 어떠한 기물을 썼는가, 아니면 왕실의 복식이 어떠한가, 왕실에서 사용되는 물건이 어떤가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붉은 모란꽃이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른 봄날 소담하게 피어난 목련은 소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한국 화가 김태희는 이번 전시에서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옥집의 소박한 찻상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안을 줍니다. 단단한 땅을 뚫고 움트는 새싹, 거친 바다 위를 말없이 지키고 있는 세월호 희망 리본에선 사람과 자연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의 한 유치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교육청이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고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또 유치원 수업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육아를 명분으로 휴직한 뒤 로스쿨에 다닌 현직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휴직한 뒤 로스쿨에 진학한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외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감봉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대검찰청은 신속히 지검에 수사 지침을 하달하고 교육부도 이들의 입학을 취소할 뿐만 아니라 입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명령을 지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에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이 철회됐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교육부와 합의했다며 예정된 집단 휴업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집단 휴업에는 도내 16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79%인 134개 유치원이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제16회 전라북도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유치부 5개 팀과 초등부 5개 팀 등 1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전주 우성유치원이, 초등부에서는 군산 용문초등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들 두 팀은 다음 달 18일 천안에서 열리는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돼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1형사부는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지난 2010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저층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3일 전주시 평화동 56살 박모 씨의 아파트 1층에 진입해 금괴 6개 등 2,1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를 돌며 모두 6차례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금괴를 사들인 작물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북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한 바람이 예상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